지금 우리 그 데드캠프의 유희룡 올빼미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희룡 씨는 그 경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은 돼 있다. 지금 약간의 어떤 멘탈의 위기가 온 것은 내가 이제 그 댓글에도 달았지만은 경매를 남들은 경매만 한다. 경매 투자만 하는데 희룡 씨는 경매를 사업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업적인 규모로 커져 있는 겁니다.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투자를 할 때 월세 받고 매매하는 정도 꿈이 작을 때는 고통이 적죠. 안 되는 게 별로 없거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목적하는 게 뭐 요만큼이 있어요. 크죠. 목표가 크면은 아무래도 달성할 확률은 좀 작아진다 이게. 예를 들면 내가 100을 목표로 뛰지만 한 30%만 된다고 하면은 30점짜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목표가 10이면 100% 달성해도 10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100% 달성해도 10인 경우고, 그러나 100을 목표로 뛰면 30%만 달성을 해도 30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적 관점, 즉 부동산을 월세 받고 판매하는 작은 목표로만 두고 움직이면 실패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림의 세월이 짧죠. 그럴 때 재미를 좀 많이 붙여요. 그런데 그렇게 꿈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꿈이 10밖에 안 되는 거를 빨리 달성하면 10 이후에 20이라는 세계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10이라는 걸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상당 기간이 걸리다 보면은 20인지 30인지에 대한 목표와 어떤 도전의식이 소멸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세웠던 계획이 금방 달성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가 작은 목표인데도 이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20, 30에 대한 목표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꿈을 크게 가질 경우에는 플랜 자체가 이렇게 잘게 움직이지 않고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루는데 시간이 걸리죠. 간단하게 말해서 밥을 냄비에 내 1인분만 먹겠다 그러면 금방 쌀이 익지만 내가 10인분의 밥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죠? 1인분 할 때 걸렸던 그 시간 플러스 또 물도 맞춰야 돼. 10인분을 하게 되면 물 맞추는 것도 좀 다르게 맞춰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인분이 10인분 됐다라고 해서 그 10인분 10배만큼 단순하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10배 이상의 가치만큼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이겨내는 어떤 다양한 심리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간장 종지기만한 어떤 그릇이 5밖에 안 되는데 얘한테 50짜리나 20짜리 물건을 얹혀줘 버리면 얘가 발작적으로 돌아버린다 이게. 그래서 어떤 물건을 제가 말했듯이 돈이라는 것은 도에다가 니은이 있는 것처럼 뭔가 돈을 벌면서 깨달음이 이어지는 깨달음까지 같이 오는 그런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있어. 그래서 그 깨달음까지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굵은 물건을 지금 손대 놓은 거야 최근에. 그때도 내가 말을 했을 듯이 어떤 물건이라는 게 돈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돈 이상의 다른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물건이 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잡으면은 대신 힘은 들어. 힘은 들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곽 실장의 어떤 오산 상가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좋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재산이란 건 별로 가지지 않아야 되고 가질 수 없는 정도의 그릇의 사람이
그 물건을 손쉽게 소개를 받다 보니까 미묘한 어떤 3개월만 새가 안 나가도 미쳐버리고 옆에 있는 부동산 사장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정말로 저도 많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릇이라는 거를 고려한 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도 이제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자기의 그릇에 맞춰서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물건을 고르게끔 안내를 하는 방향으로 한다. 옛날에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좋은 물건을 그 사람에게 어거지로 얹어줘 줬는데 얹어줘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그릇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인연 따라서 물건이 가고 자신의 인연 따라서 경매 공부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에게는 하나의 깨달음인 거죠.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릇이 그 경매 투자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최근에 1년에 어떤 대출의 변화들이 있다. 그랬을 때 또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면서 그게 본인의 그릇이 커지는 단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지금 희롱 씨의 데드캠프의 입소는 우선 환영을 하고요. 적어도 조교들도 아니 경매를 저렇게 잘하는데 굳이 그 캠프에 와가지고 왜 우리 힘들게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격투기 UFC에서 선수 생활 한 그래도 몇 년 한 놈이 와가지고 동네 유격 캠프에 와가지고 가르쳐달라 그러면 좀 당황스럽지 애들이. 안 그래? 아니 그런 게 있다 이게. 그러나 이 데드캠프의 어떤 핵심 목표는 기술 여러분들이 스파레주나 PT에서 배웠던 일회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훈련들을 시킬 것이고 그 외에 이제 투자 마인드 그 다음에 어떤 투자 철학을 좀 다듬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멘탈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존의 어떤 학습 프로그램에는 여러분의 멘탈을 심사하거나 멘탈을 고려하는 어떤 처방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서로 시간이 없는데 나도 없어 시간이. 근데 교육을 가르쳐서 내가 투자했던 방식을 본인들의 어떤 과제, 숙련시키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는데 무슨 멘탈을 점검을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죠? 경매를 가르치는 데서 자신의 어떤 과거의 심리 상담까지 해준다? 그 불가능했다고. 그러나 데드캠프는 시간이 30일 정도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T 스파레주 대상으로만 이제 그거를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담, 법률적 궁금증, 즉 권리 분석에 대한 궁금증 또한 이 캠프 사이에서 해결해 줘버리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킹왕짱 옥션의 경매 교육 공간에 모두 내용 무료, 연간 회원 무료로 해서 기존에 이제 권리 분석 영상 찍어놓은 거 60강의를 다 그냥 방출 무료로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내년에는 이제 새롭게 찍으면 되니까 새롭게 찍은 영상은 별도로 이제 유료 가금을 하고 일단 권리 분석 영상은 무료로 풀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희롱 씨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자면요. 저는 지금 제 배경 보시면 제 방이죠. 제 방에서 오늘은 이병렬 직원하고 특별하게 이제 그 데드캠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이병렬 직원의 트레이닝 때문에 좀 나와 있어요. 아침부터 이제 계속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갑자기 그 밴드에 올렸다고 질문을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밴드의 질문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지에 대해서 본인의 통상적으로 표현을 하기를 몇 퍼센트 갖고 싶다. 내 마음의 어떤 수치를 계량하는 어떤 말들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량하는 말들을 듣고서는 어떤 기준이 있길래 어떤 이 물건을 내가 몇 프로 갖고 싶은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알고 있길래 어떻게 알았길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냐 감정이 계량화되냐 수치화될 수 있겠는가 요거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제가 경매를 가르치면서 처음 듣는 질문이죠. 처음 듣습니다. 이 질문은. 그러니까 이 질문은 조금 본인도 많은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낙찰가를 결정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얼마나 갖고 싶은 거야? 를 물으면 대부분 머뭇거리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있죠. 5,000원 차이, 10,000원 차이로 떨어져도 후회 안 할 수 있어?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할지 말지 왜 10,000원 차이일지에 대한 어떤 실감을 얻지 못하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물건 검색 훈련을 할 때도 보면은 어떤 시나리오 훈련을 많이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시세조사, 시세 분석을 할 때도 시세조사를 해서 어떤 그 정보에 수집하는 어떤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객실을, 그래가지고 그 객실에 키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거의 많은 부분이 생각을 통제하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어차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핵잠수함이 움직인다면 핵잠수함이 그냥 빈 깡통에다가 엔진만 달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각각의 어떤 격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진 룸이 있어야 되지만 또 식량 저장 창고도 있어야 되고, 잠수를 하려면 물을 담아놔야지 무거워지니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어떤 요령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시설들, 그 많은 그 선원들이 움직일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숙소, 먹는 거, 싸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수도 없는 어떤 과학의 총화가 하나의 어떤 무기가 되고 잠수함들이 되고 비행기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투자의 기술이라는 게 어떤 그런 정도의 최고의 어떤 매뉴얼과 그 정도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프로세스 없이 그냥 부동산을 경매 정보지 한번 보고 사이트 보고 이 물건 좋네 몇 군데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운 좋게 하나 낙찰받고 운 좋게 세입자를 드리는 수준으로 과연 이 어떤 정복이 되겠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10까지 나왔고,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 3부터 4, 5, 6, 7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아이폰이 겪는 새로운 기능의 추가와 어떤 변화, 트렌드의 어떤 변화를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가 바뀌면서 같은 전화기인데 계속 바뀌어왔다. 어떤 기능들이 있었던 기능들이 이번 버전에서는 좀 더 강화가 되고, 아이폰의 그 다양한 인물 그 구조, 사진 찍는 어떤 모드가 한 3년 전에는 그냥 사진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줌 기능이 강화가 되더니 15배 줌, 그러더니 그 줌 기능 외에 작품 사진 같은 어떤 인물 사진 모드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자, 이런 변화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 생각의 흐름도 여러분들의 경매 기술이라는 것도 내년도 2018년 버전이 있고 2017년 버전이 있어서 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경매가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무슨 버전업이 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2017년에는 부동산에 갈 때 깨금발을 치고 들어갔는데 2018년에는 투스텝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겠다. 2017년에는 부동산 사장의 가슴 쪽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뽀롯이 그 부동산 사장의 눈하고 한 1, 2초 정도 맞추고 피하고 요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버전의 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버전의 업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버전의 업이라고 할 만한 게 뭐 있나요? 그냥 기술이 없는데? 기술이랄 게 없는데 무슨 버전업이 어디 있어.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제 말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갖고 싶은 그 마음을 계량화시키고 수치화시켰냐라는 말은 굉장히 예리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버전업이 될 만큼의 깊은 기술이 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PT나 스파레즈 과정을 그 코스별로 적절한 훈련법을 하면 실력이 분명히 얻어진다라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이 계량화하는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많이 하면 없어진다. 그럼 나는 그 많이 한 년 후에 얻어졌습니까? 아니요. 기술이 원래 있었다니까, 카메라 기술이. 즉 카메라 기술처럼 마음을 계량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계량하는 기술을 뭐라고 해야 되나? 서면으로 만든 게 수익률 표고, 그 수익률 표를 가지고, 표는 엑셀표라서 제가 말했지만 아무나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무나 만드는데 문제는 뭐예요? 엑셀표를 분석하는 법이지. 그래서 수익률표 분석 훈련 이렇게 됐다 이게.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지도는 똑같은데 군인이 들고 있으면 좀 다르게 보이죠. 똑같은 거다. 여러분들이 연필이 있으면 그림만 그리지만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입장에서는 그걸로 멋진 그림을 그린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이 펜으로 시를 멋지게 쓰죠. 자, 다른 거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개량하고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싶은지 어떻게 수치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결론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게가 있어. 이런 그 컵이 하나 있다. 소금쟁이 컵. 옛날에 만든 거예요. 자, 이런 컵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컵의 무게가 몇 그램이야? 헷갈려. 근데 나는 그램은 모르겠지만은 이 무게가 어떻게 무게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요걸 딱 들어보는 거지. 냉난방기. 이거보단 무겁네? 오케이. 이거보단 무겁네. 저거보다. 그 다음에 대신 다른 거를 또 들어보고 요거보다 더 무거운 거를 들어보고 요거보단 가볍네? 자, 이제 이쯤 되면 답이 나올 거예요. 똑똑하면. 내가 이 물건을 얼마나 갖고 싶은지에 대한 그거를 수치로 계량화하는데 그 계량화하기 위한 방법은 이 물건이 없을 때 나한테 오는 마음의 변화. 이 물건을 나한테 왔을 때 나에게 오는 변화. 그럼 이 물건에 내가 투입이 되는 희생하는 어떤 그 비용, 시간, 경험 또는 무형의 자산 가치까지 다 포함한 만큼 이 물건을 잡고 싶은 거냐? 아니다. 꼭 이런 마음까지는 들지 않더라. 과거의 내 마음과 내가 현재 잡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고려를 해서 요런 물건이 정말 딱 하면은 정말로 갖고 싶긴 해. 그런데 이거를 진짜 갖고 싶은지를 한번 가만히 다시 들여다보면 이 생각이 그 마음속에 비교가 되는 거야. 뭐라고? 요거를 대체하는 요거하고 요거랑 얹어가지고도 바꿔지는지. 예를 들면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 물물 교환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물 교환을 딱 해가지고 내가 시골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젖을잔 젖소를 하나 사러 갔어.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구운 거를 갖다가 내놓으니까 도자기를 내가 구운 걸 내놨을 때 나는 이걸 한 달에 2개나 뽀롯이 나올까 말까 해. 근데 젖소를 살라 그래. 근데 젖소 사는 사람한테 내 생각에는 한 달에 2개 나오려고 하니까 내가 만든 1개의 도자기를 갖다가 주면서 젖소를 샀으면 좋겠어. 나는 왜냐면 한 달에 2개를 만드니까 15일 정도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는 장작도 많이 갖다 드려야 되고 며칠간 잠을 못 자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요거는 한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젖소를 살려고 하니까 또 젖소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는 도자기 3개 줘도 안 팔아 이런다. 근데 나는 정말 젖소가 갖고 싶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개를 갖다 주자니 들어가는 장작하고 시간하고 비용하고 정성을 들이면 젖소 안 사도 될 것 같아. 그냥 젖소 안 사고 젖을 그냥 이렇게 우유를 갖다가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거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이런 판단들을 주로 뭘로 하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양한 사물의 계량을 둔다 이게. 1,000원짜리는 100원이 10개 모인 거고 10,000원짜리는 1,000원이 10개 모인 건데 다른 걸로는 100원이 100개 모이는 거다. 그래 10,000원짜리는 100원이 100개 모이는 거야. 1캐럿과 5캐럿. 그죠? 이런 식의 다양한 거죠. 1kg은 1,000g이고 이런 거에 대한 비교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많은 계산법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다 보면 수치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와이프라는 사람이 묻는다면서요. 야, 너가 엄마하고 내가 빠지면 누구를 구할래? 또는 어려서부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묻죠. 또는 남자가 여자한테 아니면 여자가 남자한테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탁 하고 또는 어떻게는 요만큼 하면은 야, 내 사랑이 그밖에 안 되냐? 라고 하면 요만큼 빼고 전부 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나요? 어떤 수치가 계량화되기 어려운 어떤 추상적 가치들이 있다, 이게. 내가 이 물건을 얼마나 잡고 싶은 거냐. 그거는 되게 간단해. 금방 말한 것처럼 자꾸 우리는 언어 습관으로 계량화 하려고 했고, 그렇게 누군가가 물으면, 그냥 힘들어가 아니고, 그래, 내가 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지? 내 목숨보다 사랑하나?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점심 때 짜장면 먹는 걸 포기할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으네. 뭐 이런 건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훈련에 의한 거다. 그러나 훈련을 단기간 집중적으로 하는 방법은 금방 말한 것처럼 사소한 어떤 비교 분석을 계속 머릿속에서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계량하는 거가 더 쉽죠. 그죠. 사람을 계량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시세 조사와 분석법 정말 제가 만들었지만 기가 막힌 거다 이게. 매사에 어떤 그 애매모호한 거를 순간 결정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길로 가기가 너무 좋죠. 우리가 이제 물을 빼면은 이렇게 격실에서 아니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주선 같은 거 있죠? 그 우주복을 탁 입고 밖에 수리하러 나갈 때 뒤에 문이 탁 닫히면서 그 다음에 내가 있는 방에 공기가 싹 빠지고 진공 상태가 되면서 앞문이 싹 열리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뒷문이 만약에 열려 있어 봐봐. 어떻게 되겠어? 다 빨려 나가 버렸지. 즉 생각의 어떤 격벽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표현으로 손절매가 강하다. 그 다음 논리적인 흐름이 분명하고 호불호가 분명한 어떤 트레이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럼 그 트레이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세조사와 분석법으로 해왔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쉬운 거라.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운동하기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또 너무 쉽게 또 운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해서 그런 것처럼 물건을 계량하는 힘, 이 물건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작용하고 내가 가진 자산이 있단 말이야. 내가 가진 투자금, 내가 가진 투자 그 시간, 그다음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인내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수치화를 시켜 놓는 거야. 그러니까 즉 생각이 깊을 때 나오는 게 계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량하는 방법은 많이 하면 된다 1번. 2번 많이 하면 어떻게 많이 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물건은 요 물건보다 무겁다. 요 물건이 더 무거워. 그럼 요거 말고 요거보다 더 큰 거랑 비교해 볼까? 이러면서 또는 내가 5,000원이 있는데 짜장을 먹어야 돼, 컵라면을 먹어야 돼, 김밥을 하나 먹어야 돼.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제일 행복하고 나의 미래에 제일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떠오르는 이 어떤 생각이 가치가 없는 생각인지 있는 생각인지, 이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죽어도 곤조를 가지고 지켜야 될 어떤 철학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판단까지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연습의 결과다. 어떤 사람들은 총을 조져도 앞에 있어도 못 맞히지만 어떤 사람 눈 감고도 싸우는 것처럼, 또는 그 서커스 같은 데 보면 눈 가리고도 탁 칼을 던져가지고 어떤 그 사과를 맞추는 것처럼 그들에게 사과를 어떻게 그렇게 맞춥니까? 그럼 걔네가 뭐라 하냐면 어떤 법을 나름대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사람은 많이 했기 때문에 감각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충분히 어떤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